자, 어차피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일이 생기거든요. 뭐 내 본의와 관계없이 부모님이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부모님 이혼을 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빨리 돌아가실 수도 있고, 학교 가다 보니까 또 내가 뭐 외톨이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죠. 이걸 어쩌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이런저런 사건이나 경험이나 나한테 상처 주는 사람이나 어떤 부정적인 상황이나 이건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선택하고 어떤 마음의 태도를 선택할 것인가, 이건 내 책임이다 이 말이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잖아요. 자유의지.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힘을 다른 말로 자유의지라고 그래요. 자, 여러 상황들, 여러 가지 사건 경험들, 여러 만남들을 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할 수 있는 힘을 또 줬기 때문에 우리 삶은 한번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제 자유의지나 선택할 힘이 없다면은 우리 인생은 운명론으로 끝날 거예요. 너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자, 너는 어릴 때부터 부모가 이혼을 했고 부모가 또 억압적인 부모였기 때문에 평생 심리적으로 위축되어서 살아야 돼. 이 운명론적으로 이제 끝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자유의지, 이른바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은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뭐 이걸 꼭 비율을 따지기보다는 뭐 대충 비율을 본다면은 우리한테 일어난 사건이나 경험이나 상처 주는 어떤 대상이나 상황이나 이런 게 이제 우리 인생에 주는 힘이 몇 퍼센트일까? 이제 심리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그는 단지 10%에 지나지 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10%. 우리가 선택을 하고 우리가 자유의지의 힘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그 사건, 경험 또는 상황, 만남의 대상에 대해서 어떤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최선의 내가 될 수 있는, 최선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 비율이 얼마냐 보니까요. 이게 90%예요. 90%.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과거를 되돌아보면은 이것도 힘들었고 저것도 힘들었고 이것도 나한테 상처를 줬고 이것도 나한테 힘들게 했고 막 그런 게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아무리 따져보더라도 이거는 한 10%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내 손 안에는 몇 퍼센트가 있어요? 90%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한번 열심히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상처받았기 때문에 아팠기 때문에 울고 지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소중하고 아깝다 이 말입니다. 그 상처는 눈물 흘리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상처를 딛고 더 강해지라고, 더 단단해지라고, 더 멋진 미래를 만들라고 그 상처 아픔이 주어진 거지. 그 울고 있으라고 나약해지라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마치 이제 비가 온 뒤에 땅이 어떻습니까?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잖아요. 그죠? 자, 비가 오지 않으면 땅은 절대 굳지가 않아 사막이 될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런저런 시련과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단단해지고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또 깨닫고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과거에 상처를 준 사람, 뭐 아픔을 준 사람, 시련 고난을 준 사람을 왜 용서를 해야 되느냐? 이분들이 그때 나를 아프게 하고 날 힘들게 했지만 이분들로 인해서 내가 더 강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큰 지혜를 얻고 더 큰 깨달음을 얻고 더 괜찮은 의식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성장의 계기를 만났기 때문에 이분은 어떻게 보면 도움을 준 조력자이다 이렇게 봐야 돼. 조력자.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삶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자, 울고 있기에는 인생이 너무 아깝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울고 눈물 흘린다고 인생을 낭비하면 안 된다. 그래서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과거는 미래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배우고 창조하고 어떤 지혜를 얻는 그런 배움의 장이지 울고 눈물 지으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과거는. 그래서 과거란 브레이크에 발을 떼라 이 말이에요. 자, 과거란 브레이크에 발을 떼고 이제는 엑셀레이터를 밟아야죠. 어디로? 내가 원하는 미래로, 원하는 꿈과 어떤 목표, 비전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름을 넣어야 되거든요. 기름. 아무리 여러분들 벤츠 자동차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기름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달릴 수가 없잖아요. 자, 인간도 벤츠 자동차와 같은 존재예요. 나는 벤츠 자동차처럼 정말 괜찮은 그런 가치 있는 존재로 태어났는데 내 안에 정작 기름이 없어버리면 나는 달릴 수가 없어요. 자, 기름은 크게 보면 세 가지 기름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신체의 기름이 필요해.
신체의 기름은 우리 새끼밥을 먹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새끼밥 먹으니까 좀 에너지가 생기죠? 이건 신체의 밥이야. 신체의 기름. 두 번째는 정신적인 기름이에요. 정신적인 기름. 우리 정신적으로 뭔가 알아야 돼요. 책도 읽고 오늘처럼 이렇게 나와서 공부도 하고 배우고 훈련도 하고 이게 정신적인 기름을 넣는 과정이에요. 자, 머리 아래는 신체적인 기름이고 머리 위에는 정신적인 기름이다.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20대 한 후반이 돼버리면은 자, 이 모가지 아래에는 기름을 넣는데 모가지 위에는 기름을 안 넣어요. 꿈이 없어져 버리고 책도 안 읽고 맨날 어제와 똑같은 오늘의 삶을 살더란 이야기죠. 그렇지 않나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교육이 20대 대학 교육으로 끝난 게 아니라 평생 교육의 시대가 됐기 때문에 나이에 관계없이 평생 배워야 된다. 그래서 일요일날 뭐 교회를 가건 뭐 절을 가건 아니면 우리 센터에 나오건 항상 배움의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정신적인 어떤 기름이에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기름이 있는데 그걸 잘 모르셨죠, 여러분들? 그게 바로 이제 심리적인 기름이라는 거예요. 심리적인 기름. 자, 심리적인 기름은 바로 사랑이라는 건데요. 근데 이 사랑은 나 혼자서는 쉽지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나를 사랑하려고 해도 이게 쉽지가 않다 이 말. 그래서 오늘처럼 이런 참 만남 심리 가족의 공간에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 대화를 해야 되고 내 아픈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해야 되고 누군가 그 말에 대해서 또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줘야 되고 공감을 표현해야 되고 같이 어우러지고 같이 눈물 흘리고 이 쿵짝이 맞아야 된다 이 말.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벤츠 자동차라면 세 가지 기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신체적인 기름과 정신적인 기름과 이 심리적인 기름 이 세 가지 기름을 같이 넣었을 때에 우리는 제대로 작동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말씀드리면은 나 스스로에게 기름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 스스로에게 나 자신에게 심리적인 기름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바로 이제 그 자아 강화를 위한 이 10가지 패턴이에요. 그래서 매일 긍정문을 낭독하고 매일 감사일기를 쓰고 매일 셀프 토크를 하고 매일 목표 관리를 하고 매일 긍정적인 책을 읽고 매일 유튜브 강의를 듣고 매일 건강 관리 습관을 갖고 또 가르치는 훈련을 하고 이거 제가 훈련시키죠. 이게 바로 이제 나 자신에게 기름을 넣는 과정이에요. 오늘은 그래서 이제 또 셀프 토크 중에 이제 자기 긍정 대화 중에 한 가지를 더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자, 현재의 나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여러분들 과거를 되돌아보면은 좀 불쌍하게 보이는 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저도 있거든요. 초등학교 저기 한 4학년 때인가? 그때 학교 돌아갈 때 제가 이유 없이 외딴 동네에 내가 산다고 큰 동네에 있는 어떤 누구한테 그것도 좀 좀 키가 큰 누구한테 맞았던 적이 있어 제가. 지금 제가 너무 억울해요. 억울해요. 이제 이렇게 이제 좀 불쌍하게 보이는 그런 그 어린 시절 내가 있잖아요. 이걸 우리는 내면 아이라고 합니다. 자, 내면 아이 시작. 그래서 이제 이 내면 아이를 치유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어린 시절에 내면 아이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어떤 대사를 한번 정하는데, 자, 1살 때 누구도 좋고요. 12살 때 누구도 좋아요. 뭐 13살 때, 15살. 어쨌든, 과거를 생각하면 조금 억울하고, 뭔가 좀 불쌍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힘들게 느껴졌던 그런 날을 하나 선택을 해서, 그거 나한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제가 시범을 한번 보여볼 테니까 쭉 한번 보세요. 저는 11살 때 그 집으로 돌아가다가 이유 없이 막 얻어맞았던 그 어린 외롭고 막 정말 외톨이가 되었던 어린 동문이한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동문아, 난 지금 나이가 56세, 50대 중반에 들어있는 정동문 교수라고 하는데 너는 지금 이제 11살 초등학교 5학년 동문이지? 자, 네가 지금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다가 그 큰 동네에 그래 이름도 기억난다. 정상인이라는 그 선배한테 이유도 없이 얻어맞고 막 혼자 쓰러져서 울고 있는 그 너를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구나. 너가 큰 동네에 있어도 절대 얻어맞지 않았을 거야. 너가 15리길을 걸어서 가야 되는 그 외딴 동네에 친구도 없이 외톨이로 지냈기 때문에 너를 얕보고 너를 때린 거지. 그렇지 않니?
이유 없이 너는 얻어맞고 너 또 너 팬들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너 엄마 너 아버지가 와서 말려주고 뭐 혼내줄 것도 아니고 이미 아버지는 환갑 지냈고 엄마도 환갑 다 되어가고 그런 엄마 아버지가 일을 도와줄 수도 없고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는 어쩔 수 없이 얻어맞고 울고 이렇게 정말 쓰러져 있는 그 모습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근데 니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지금 네가 그 입장을 보면은 내가 왜 이런 외딴 동네에 그것도 나이 많은 엄마 아버지의 아들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큰 동네에 이 상인이라는 이 폭력배한테 얻어맞아가지고 막 힘들까? 너 그럴 수 있는데 근데 너무 그 순간에만 몰입해서 보지 말고 인생 전체를 통해서 보면 참 좋을 것 같아. 인생이 이 순간만 있는 게 아니거든. 너는 나이가 들어서 20대도 되고 30대도 되고 50대, 60대, 70대 100년이라는 삶을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근데 이렇게 네가 외톨이로서 이유 없이 얻어맞고 이렇게 억울한 이 사건이 100년 전체의 삶을 보면은 절대 나쁜 게 아니다. 너는 이렇게 이유 없이 얻어맞는 이유 없는 폭력을 통해서 폭력을 굉장히 싫어하지 않을까? 아마 너 폭력을 되게 싫어할 거야. 누구를 절대 때리지 않을 거야. 그리고 있잖아. 너가 외톨이로 이렇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너는 외톨이 또는 외로움, 고독함, 이 세상에 혼자 버려진 이 느낌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잖아. 이게 얼마나 아픈지 너 알잖아. 그래서 이 세상에 아픈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더 잘 도와줄 수 있을 거라 믿어. 사실 네가 거기서 이 치유사 변화 코치가 된다는 너 알지 모르겠네. 너 나중에 크면 그렇게 된다니까. 예, 32살 이후에 내가 심리학적으로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대한민국 최고의 NLP 세면 치료 전문 지도 교수가 된다니까. 네 미래는 열려 있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얻어맞고 우는 이게 꼭 나쁜 건 아니야. 그래서 네가 지금 우는 그 눈물만큼 눈물의 양만큼 마음의 아픔의 깊이만큼 더 많은 사람들 이해하고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이 도와줄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치유할 수 있는 그 힘을 너는 어릴 때부터 배우는 거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 너는 반드시 좋아질 거야. 그리고 길고 짧은 것은 돼봐야 되잖아. 이 인생은 지금 끝난 게 아니잖아. 겨우 11살이잖아. 11살. 100년 중에 11살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힘내고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거니까 오늘 저기 이유 없이 얻어맞은 거 너무 억울해 하지 마. 동문이. 알았지? 사랑한다. 동문아. 이렇게 이제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 시절에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 시절. 자, 어린 시절. 그러니까 뭐 우리 그러면은 이야기 해줄 수 있는 게 참 많이 있을 텐데 우리 김혜정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에 막 과자 먹고 싶은 그 어린 혜자한테 그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아마 여러분들 다 그런 게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지금 성인이 된 내가 어린 나와 대화하는 자기 긍정 대화 훈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힘들지 않겠죠? 제가 시험 보였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